우리가 보통 불교에서 이 살이라고 하는 얘기, 이제 절에서 보통 봉안되어 있는 사리탑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부처님 사리라든지 우리 고승대덕의 이런 사리들을 잘 보관하고 있는 이 사리탑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리가 과연 이 뭐냐, 진짜로 어떤 수행에서 얻어지는 어떤 값진 어떤 결과치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보통 옛날 인도 이쪽의 산스크리트 이쪽 계통에서는 저는 보통 사리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시신 이렇게 칭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내려오면서 그것이 석가모니가 어떤 특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리가 나왔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불교 국가에서 이제 사리탑을 봉안하고 있는데, 물론 이 사리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왜 생기고 이게 과연 어떤 정체가 과연 뭐냐 하는 이 문제를 아직까지도 또는 학계에서 또는 불교 계통에서도 정확하게 어떤 얘기를 이렇게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실제는 그런데 우리가 물론 이 불교 계통에서 이 몸체 자체 전체를 우리가 보통 뭐 전신살이라고도 하고, 뭐 또는 법을 얘기해서 법살이, 뭐 쇄골살이, 치골이라든지 또 뼈에서 난 모든 계통을 우리가 살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이 살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러면 이렇게 이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사리가 이렇게 나오게 되느냐 하는 거죠. 근데 물론 제가 옛날에도 봤지만 꼭 불교를 이렇게 믿지 않더라도 어떤 일반 사람한테서도 이 사리가 굉장히 많이 나온 경우가 이렇게 나와요. 보면은 그래서 한번 신문 기사에도 많이 났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런 계통이 왜 생기느냐 하는 이 문제죠. 이 문제는 실제는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토양에서 자라서 결국은 이 나라고 하는 몸체가 부모의 유전인자를 받았거든요. 유전인자를 받아서 또 부모가 토양에서 나는 음식물을 그대로 섭취했다고 하는 거죠. 또 그리고 내가 이 살아가면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거기에는 전생이라고 하는 이 의미도 들어있고요.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환경이나 기후가 굉장히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몸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과 굉장히 상호관계 속에서 이것들이 작용하면서 화학적 변화와 물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문제가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수행을 통해서 어떤 이 수행의 결과치로서 어떤 도를 이루었다는 고성대덕이 되기 위해서 이 사리가 나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값진 값어치로서 이렇게 값을 매긴다고 하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굉장히 단순한 거라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제가 잠깐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실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음양의 관점에서 보면 낮이라고 하는 것과 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낮이라고 하면 양기가 상승하는 거고 밤이라는 음기가 이렇게 쌓이는 건데 이 양은 분화되는 특성이 있는가 하면 음은 수축되는 과정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왕팔계도에서도 보면은 저기 곤토가 이렇게 있는데 저 한여름 끝단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보면 토가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시기고 또 자리 잡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토생금을 한다, 가을로 넘겨준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물이 보면은 그때는 결실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뭔가가 만물이 다 껍질 자체가 딱딱하게 굳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몸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제는 어떤 성분이 다 사람마다 틀립니다. 그러면 음식물, 기와 이런 것들 형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그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이것이 어떤 병을 일으키는 어떤 작용도 된다는 거죠. 작용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간경변이 일어난다든지 또는 신장에 결석이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어떤 이 토생금, 어떤 쉽게 얘기하자면 딱딱하게 응고되는 금의 성질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이 가을로 접어드는 과정에 있어서는 나무 껍질도 딱딱해지고 씨앗도 여물어 가면서 전부 다 딱딱하게 구성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왜 이것이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면 대부분이 이 사리가 생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생기냐면 햇빛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요. 햇빛을 보지 않는 사람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토굴에서 들어앉아서 햇빛을 보지 않는 사람들, 수행을 한다든지 또 그리고 이 중들 같은 경우에는 불교에서 중들 같은 경우에는 햇빛을 안 보고 오로지 수행을 통해서 햇빛을 차단한 채 외부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 또 명상이나 이런 종교에 기해서 이 외부로 잘 노출이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서 이 살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생겨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음과 양이라고 하는 이 태양 자체가 어떤 작용을 해주냐면 우리가 옛날에 어머님들이 우리가 보통 김치를 이렇게 김장김치를 이렇게 쓸고 하거든요. 도마가 그런데 빨갛게 물이 들어요. 이렇게 약간. 근데 이거를 세제를 통해서 이렇게 닦아도 잘 닦이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빨갛게 닦이지 않은 상태에서 햇빛에다 갖다 그것을 놓게 되면 이게 화학적 변화에 의해서 그냥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마찬가지로 지금 살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햇빛을 보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게 생성되는데 이게 햇빛을 보게 되면 그런 요소들이 외부 활동을 통해서 배출이 되고 하는데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몸에 축적하면서 이 성분들을 보유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끼리 이렇게 합성을 하게 돼 있어요. 금은 금끼리, 은은 은끼리 이렇게 합성을 해요.
그게 어떤 작용을 하느냐면 불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래서 다비식, 불교에서 얘기하는 다비식을 하면은 바로 이런 사리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러면 왜 그러면 다비식을 통해서만 그것이 생성되느냐면, 마치 우리가 이렇게 물건을 태우면은 쉽게 해서 용광로에 들어가서 이렇게 철을 뽑아내듯이 이렇게 광물질을 보통 이렇게 함유하고 있다가 그것이 불에 들어갔을 때 녹아서 같은 성분끼리 이렇게 그 결정체를 이룬다고 해요. 분자 구주에서 같은 식이 이렇게 결합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일반적으로 그것이 모르죠. 그냥 몸체의 성분으로만 이렇게 가지고 있던 것들이 불에 들어갔을 때, 그때 비로소 같은 것들이 합성을 이루면서 결정체를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살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햇빛을 보지 않고 되도록이면 이 음지 생활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이것이 언제 생기냐면 젊을 때는 잘 안 생겨요. 나이가 청년기라든지 어린애들은 이런 게 생기지가 않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40대부터 그 이후에 생성되기 시작해요. 후반부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체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활동을 하는데, 그래서 젊을 때는 활동성이 굉장히 높다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활동성이 둔화되고 또 햇빛을 보는 양도 적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서 이 살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생성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다. 다만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런 어떤 의미를 갖다 주는 것은 어떤 수행을 통해서 어떤 이런 과정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갖다 이제 사리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통 그 나이를 먹었을 때 이 일반 아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에서만 햇빛을 보지 않고 있는 경우, 나이가 먹어서, 그래서 노인네들한테도 이게 생성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이제 이 불교가 이제 들으면서 불교 쪽에서 이 다비 문화가 생겼는데, 물론 지금에서는 장례 문화가 이렇게 거계가 전부 다 이렇게 화장을 거치는데,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없었다는 거죠. 굉장히 일반적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게 나타날 수가 없죠. 살이 그 성분을 가지고 그 어떤 결정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물론 불교적인 의미에서 나름대로 그 가치를 갖다가 이렇게 제고할 수는 있겠지만, 결코 이것이 인간 삶 속에서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이게 어떤 문제가 특성이 또 하나가 있냐면, 이런 성분들을 가지고 있게 되면 몸체가 그렇게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인체에서 그렇게 흐름이라든지 혈류를 갖다가 원활하게 작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행한다고 그래서 뭐 오래 살고, 또 수행을 안 한다고 해서 이렇게 장수를 누리지 않느냐면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는데, 또 한 가지 이런 사리가 있으신 분들이 어떤 형성이 되냐면, 이
요소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금의 성분인데 이 금의 성분이 몸에 축적됨으로 해서 이상한 현상들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떤 그 수행 속에서 어떤 환상적인 어떤 신기루 같은 어떤 이런 부분들이 많이 투영되고 이것을 어떤 신계와 결부지어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실상은 이런 문제들이 바로 여러 가지 환상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어떤 이런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무당들 같은 경우도 이런 그 사리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또 이것이 인간만이 그러냐 하면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도 땅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땅도 뭐 황토 땅이 있고 진흙 땅이 있고 자갈밭이 있고 뭐 다 다르듯이 이 식물들도 딱딱한 것이 있고 부드러운 것이 있고 하듯이 이 동물 세계도 마찬가지로 동물 세계도 사리 성분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몸체에서 원활하게 작동되느냐 하는 거고 이것이 하나의 결정체로서 이렇게 만들어지느냐 안 만들어지느냐 그 차이뿐이지 결국은 이 토양 속에서 나오는 모든 식물, 동물 할 것 없이 모든 만물은 다 이 성분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결정체로서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하는 이 차이밖에 없다. 이런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아요.